바다부터 자연까지 갈 곳도 볼 곳도 먹을 것도 많은 제주. 하지만 제주도의 면적은 서울의 약 3배 정도의 크기로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여행을 하러 간다면 동선을 잘 짜서 다니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 공항부터 제주 서쪽, 서귀포 서쪽까지 제주에 가볼 만한 곳, 맛집, 카페, 숙소까지 제가 직접 방문했던 제주의 서쪽 장소들을 총정리해서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동선상 가까운 장소들을 묶어서 5파트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제주 공항에서 차로 30분 이내 거리인 장소들입니다. 네, 여기는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먹돌이라는 고기국수 집이고요. 공항 도착해서 가볍게 식사하거나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 전에 가볍게 식사하기 좋은 곳입니다. 리뷰도 1.8만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제주 도착해서 가볍게 먹으러 왔고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기본 반찬이고요. 배추김치가 일반 김치보다 많이 맵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돼지고기 찍어 먹는 거라고 하고, 이거는 약간 식전에 나오는 가벼운 보리밥 같은 거. 맛있는데? 약간 꼬들꼬들하니 뽕보리밥 느낌? 근데 이 정도도 괜찮긴 한데 후추 넣으면 더 맛있긴 하겠다. 이 정도? 다시 한번. 약간 사골 육수 베이스인가? 맛있다 맛있다. 약간 사골 육수 베이스에 국물도 진하네. 비빔국수. 이거는 약간 소스가 쫄면 맛 나는데? 약간 쫄면 소스. 맛있다. 비빔국수는 새콤달콤하고 소스가 쫄면 소스 같은 느낌의 맛이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서는 그래도 고기국수가 제 입맛에는 더 잘 맞았어요. 사골육수 같은 느낌의 베이스에 간도 적당하고 고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국수만 먹었지만 또 여기는 돈베고기나 흑돼지 육전도 퀄리티가 괜찮고 맛도 맛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먹돌 같은 경우는 제주공항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제주여행 시작 혹은 마지막으로 부담 없이 들리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제주공항 근처 맛집은 한식 맛집인데요. 이곳의 이름은 신해바라기 분식입니다. 신해바라기 분식은 일반 분식집처럼 떡볶이나 튀김을 파는 분식집이 아니라 순두부찌개가 유명한 제주 노포감성의 맛집인데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밑반찬으로 오징어 젓갈이랑 깻잎이 나오는데 밑반찬이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젓갈 맛있다. 젓갈 굉장히 맛있네. 젓갈이랑 밥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근데 이게 원래 순두부가 이런가? 되게 묽다. 탱탱탱. 고기도 들어간 건가? 고기 맛도 난다. 되게 고소하다. 순두부가 진짜 부드럽고 다진 고기도 함께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었어요. 비빔밥은 비볐을 때 색이 너무 빨개서 매울까봐 걱정을 좀 했었는데 1,000원, 9,000원을 해줄게. 별로 안 맵다. 색깔만 빨갛고 막 그렇게 짜지도 않은데? 다행히 색깔만 빨갛고 크게 맵지 않아서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인 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신해바라기 분식은 본점과 한라대점이 있는데 저는 본점에서 먹긴 했지만 한라대점이 제주공항이랑 더 가깝기도 하고 서쪽 여행 동선상 한라대점이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 식사를 맛있게 했으면 본격적으로 제주 여행을 시작해야겠죠? 다음 장소는 도두동 무지개 해안도로입니다. 도두동 무지개 해안도로는 제주공항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위치에 위치한 장소라서 제주여행을 시작하면서 부담없이 방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신호등이 끝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소는 방호벽을 빨주, 노초, 파남보색으로 칠해서 이름처럼 무지개색을 가지고 있는 해안도로인데요.
길을 따라서 무지개 방호벽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SNS에서도 포토존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공항이랑 가깝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으면 이렇게 비행기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다음 장소는 수산봉입니다. 수산봉은 나무근의 포토존으로 유명한 장소인데요. 입구에 오름 산책로라고 써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름이지만 제주도 오름 중에서는 난이도가 거의 최하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오름이고요. 더군다나 근해 포토존은 입구에서 도보 3분 정도면 바로 도착하기 때문에 큰 체력 소모 없이 가볍게 방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수산봉 근해. 아래에는 수산 저수지가 있고 날씨가 맑을 때는 한라산까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뷰는 예쁘지만 여기는 따로 안전장치 같은 건 없어서 조심히 타셔야 됩니다. 다음 장소는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에 있는 나홀로 나무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나무가 우두커니 나홀로 서 있어서 포토존으로 숨은 명소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해바라기나 코스모스가 피는 시기에 맞춰오면 예쁜 꽃밭도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이춘옥 원조 고등어 쌈밥입니다. 이곳은 묵은지 고등어찜 맛집인데요. BTS가 방문했던 맛집으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창가 쪽에는 정국 지민님이 앉았던 자리라고 써있는 자리도 있고 BTS 정식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창가 자리에 앉으면 애월 오션뷰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창가 좌석은 자리가 많지 않은 편이긴 한데 저는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방문을 했는데 운이 좋게 창가 좌석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오션뷰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묵은지가 일단 통으로 들어있어서 비주얼부터 압도적이고요. 간도 딱 적당하고 짜지도 않고 감칠맛도 깊었어요. 고등어는 비린맛도 크게 안 느껴지고 살코기도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진짜 밥도둑이었어요. 생각보다 더 굉장히 만족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시소카이막입니다. 시소카이막은 제주산 우유로 직접 만든 수제 카이막을 파는 곳인데요. 카이막은 우유를 오랫동안 천천히 가열해서 위에 생긴 유지방을 모아서 만든 튀르키예식 유제품입니다. 저는 여기서 카이막과 두바이 카이막 초콜릿, 카이막 초코우유, 꿀, 에크맥을 샀습니다. 카이막의 맛은 무슨 느낌이냐면 생크림의 부드러움과 버터의 고소함을 합친 맛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빵에 카이막만 발라 먹으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꿀도 같이 사서 찍어 먹으면서 당도 조절하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두바이 카이막 초콜릿. 무서. 초코 카이막. 여기 벽이 너무 예쁘다. 초코 카이막은 약간 카카오 초콜릿을 우유로 만든 맛? 엄청 달지 않아서 괜찮았던 맛이었어요. 시소 카이막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서 가볍게 포장해서 가져가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오테오입니다. 유럽 감성의 이국적인 수영장과 인테리어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제주 오션뷰가 인상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주 공항에서 차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션뷰 타입 객실로 예약을 한다면 숙소에서도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장소입니다. 호텔 신라에서 만든 리조트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으면서도 신라호텔보다는 상대적인 가성비가 있는 곳입니다. 신라호텔에서 파는 같은 짬뽕을 반값 정도로 싼 가격에 먹을 수 있고 조식도 퀄리티가 꽤 좋은 편인데 1인 3만원대 정도로 타 호텔 대비 반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웨이브리스 카페입니다. 이곳은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오테오 리조트 안에 위치한 카페이긴 하지만 호텔 투숙객이 아닌 일반 관광객들도 방문을 할 수 있고 오션뷰가 굉장히 예쁜 카페여서 추천하는 장소인데요. 음료와 베이커리 메뉴들도 꽤 다양한 편이고 카페 분위기 자체도 한적한 편이고 통창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음료를 마시면서 오션뷰를 감상하기에도 좋고 카페 바로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바다 구경을 바로 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카페입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근데 되게 시원하다. 바람 그 공기가. 다음 장소는 메종글래드 제주입니다.
이곳은 제주 공항에서 약 10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위치한 호텔인데요. 5성급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라서 예약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수기 10만원대로도 예약을 할 수 있는 호텔입니다. 제주 시내 쪽에 위치한 장소라서 접근성도 좋은 편인 호텔입니다. 다만 수영장 이용료가 유료인 점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두 번째 파트는 애월 서부 해안가 쪽과 한림읍에 위치한 장소들입니다. 다음 장소는 곽지 해수욕장입니다. 곽지 해수욕장은 제주 서쪽 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정석적인 맑은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유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과물 노천탕이라는 신기한 컨셉의 노천탕도 있는데요. 과물 노천탕은 바닷물이 아닌 한라산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지하를 흘러 해안에서 솟아난 용천수로 물놀이 전후 가볍게 씻을 수 있게 만든 노천탕인데요. 제가 갔을 땐 운영기간이 아니라서 운영을 하진 않았지만 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 가면 차가운 용천수로 노천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곽지 해수욕장부터 한담 해안 산책로라고 산책로도 있거든요. 산책로를 따라서 해안가를 보면서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끝으로 가면은 애월 카페 거리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투명 카약도 있어서 코스 따라서 다양한 관광을 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뚜벅이로 오셔도 괜찮을 만한 장소인 것 같다. 이어지는 다음 장소는 한담 해안 산책로입니다. 이곳은 곽지 해수욕장부터 애월 카페 거리까지 해안길을 따라서 이어진 산책로인데요. 여기가 한담 해안 산책로입니다. 한 2-30분 정도 편도 코스로 가볍게 해안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 코스가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30분 정도 이렇게 해변도 보면서 제주 바다도 보고 산책도 하면서 약간 여유 있게 구경하기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곽지 해수욕장이랑 끝에 보면 애월 카페 거리도 있어서 커피도 마시면서 해수욕장 구경도 하고 해안도로 산책도 하고 굉장히 괜찮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특별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투명 카약입니다. 한담 공원 아래로 내려가면 투명 카약을 탈 수 있는 체험장이 있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청아 투명 카약입니다. 체험 비용은 성인 기준 30분에 15,000원이고요. 결제를 하면 구명조끼와 슬리퍼를 빌려주시고요. 간단한 안전수칙을 설명받은 뒤 지정된 구역에서 배를 타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30분 탈 수 있는데 좀 여유 있고 이러면은 뭐 1시간 넘고 1시간 반 타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다 냄새 너무 좋다. 검은 현무암과 에메랄드빛 바다 사이에서 카약을 하니까 굉장히 보는 뷰도 예쁘고 기분도 맑아지더라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하기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30분이)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30분 되게 길어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담 해안 산책로 끝에는 애월 카페 거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고 해안가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션뷰가 있는 카페도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 오션뷰가 예쁜 두 장소의 카페를 추천드리자면, 첫 번째 카페는 레이지 펌프입니다. 레이지 펌프 카페는 애월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대형 오션뷰 카페인데요. 이곳은 실제로 양어장에서 바닷물을 공급하던 오래된 펌프실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펌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총 3층 건물이고요. 커피 가격은 아메리카노 기준 6,000원 정도로 일반 카페보단 비싼 편이지만 다른 오션뷰 카페 대비 비교했을 때는 저렴한 편입니다. 3층에는 이렇게 포토존 전용으로 마련해둔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면 통창 유리로 애월 바다도 예쁘게 보여서 사진도 꽤 잘 나오는 편이라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로 바다 쪽에 피아노 포토존도 있어요. 진짜 작동하는 피아노는 아니고 고장난 피아노인데 포토존용으로 비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날씨 좋을 때는 여기서 인증샷을 찍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저때 바람도 너무 세고 추웠어서 잠깐 구경하고 바로 도망쳤던 기억이 있네요. 두 번째 카페는 해지개 더궁 카페입니다. 여기가 제가 방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하이엔드 제주로 유명한 카페였는데 불과 며칠 전에 해지개 더궁이란 이름으로 상호명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옆에 해지개라는 한옥 카페가 있는데 거기랑 통합된 것 같긴 합니다. 이름이 바뀌긴 했어도 인테리어 자체는 거의 비슷해 보여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테라스가 굉장히 이국적인 감성이라서 SNS에서도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대형 카페인데 바로 바다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션뷰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약간 동남아 느낌 나는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좀 이국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커피값이 좀 비싸다는 거. 바닷가 프리미엄이 엄청납니다. 그것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카페 자체가 엄청 커서 좌석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면 바로 바다가 있어요. 바닷가 프리미엄 있는 거 너무 좋네요. 와, 반대쪽에는 이제 풍차도 보여요. 다음 장소는 도내상입니다. 이곳은 오션뷰를 바라보면서 제주 흑돼지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오션뷰 고깃집입니다. 특히 노을지는 저녁 시간대에 방문을 하면 낭만이 넘쳐 흐르는 장소입니다. 저희는 B세트로 시켜봤어요. 흑돼지도 두툼하니 진짜 맛있었고요. 같이 나오는 전복, 된장찌개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오션뷰랑 먹으니까 맛이 2배로 더 맛있더라고요. 진짜 약간 이 뷰 때문에 뷰가 맛을 한 2배 정도 업 시켜줍니다. 제가 간 날은 구름이 좀 껴서 노을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만족을 했었던 장소였습니다. 안쪽에도 좌석은 있지만 바깥쪽 테라스 좌석이 메인 좌석인 곳이고요. 테라스 좌석은 따로 예약이 안 되어서 워크인으로 조금 일찍 방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소는 큰녀입니다. 큰녀는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제주 향토 음식 식당인데요. 이곳에서는 제주 보말톳 손칼국수라는 보말과 톳을 넣고 끓인 제주식 해산물 칼국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맛이 맵거나 자극적인 칼국수가 아니라 미역국처럼 구수하면서 보말의 감칠맛과 해조류 향이 느껴지는 담백한 맛이고요. 국물도 녹진해서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을 다 먹고 나면 남은 국물에 밥을 넣어서 죽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또 고소해. 보말 죽은 또 색다른 맛이다. 그리고 여기는 보말톳 손칼국수 외에도 갈치조림, 고등어 구이 등등 다양한 음식들도 팔고 있기 때문에 제주다운 한 끼를 먹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는 맛집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애월, 한림 중산간 쪽에 위치한 장소들입니다. 다음 장소는 성이시돌 목장입니다. 성이시돌 목장은 한림읍 금왕리 중산간에 위치한 대규모 목장인데요. 넓은 초원에 있는 말들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이고 입장료도 무료라서 부담 없이 방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다 풍경 자체도 이국적인 느낌으로 예뻐서 SNS에서도 인기가 많은 포토스팟으로 손꼽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네. 은퇴한 경주만에 2005년생도 있어. 우와, 다그닥. 우와, 쇼맨십이 있네. 우와. 근데 확실히 경주 말들이라서 좀 말랐다. 나이가 있어도 약간 그 속도가 있어. 이쪽에 이제 먹이가 있어서 이쪽으로 말들이 몰려들어요. 공간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막 사진 찍기에도 편해요. 어떤 장소든 다 사진이 잘 나와서 좋다. 냄새도 완전 자연 냄새. 근데 여긴 되게 좋다. 그래도 이게 무료잖아, 목장이. 그리고 이곳에는 우유부단이라는 우유 디저트 카페가 있는데요. 목장에서 자체 생산한 유기농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맛볼 수 있습니다. 맛도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어서 목장 들리셔서 구경하기 전이나 후에 한 번쯤 맛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소는 새별오름입니다. 새별오름은 제주 서쪽에서 가장 유명한 오름 중 하나인 장소인데요. 저녁 하늘에 뜬 샛별처럼 우뚝 서 있는 모습 때문에 새별오름이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정상의 해발 고도가 약 519m라서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곳은 이미 주차장부터가 해발 400m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는 높이는 약 119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제주도 오름 중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 오름입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약 20-30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오름입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초보자들도 도전해볼 만한 오름이에요. 그리고 새별오름 근처에는 새별오름 나홀로 나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오름이랑은 차로 약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포토스팟이었는데, 여기가 제가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나무가 있었었는데 현재는 나무가 베어져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장소를 가려고 방문을 하시고 나무가 없어져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아서 혹시나 방문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헛걸음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근처에 추천드리는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새별프렌즈입니다. 새별프렌즈는 새별 오름 근처에 있는 체험형 동물농장인데요. 동물농장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알파카, 양, 당나귀 등등을 구경하면서 먹이도 줄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동물들도 구경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음 장소는 금오름입니다. 금오름은 제주 서쪽 한림읍에 있는 오름인데요. 정식 명칭은 금악오름이지만 금오름이라고 더 많이들 부릅니다. 이곳은 해발고도 약 428m이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높이는 약 178m 정도이고 경사가 높은 편이라서 생각보다 정상에 금방 도착하는 편입니다. 저는 입구 팻말에서 정상까지 약 10여 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게 시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 경사가 언덕이 생각보다 심한 편이라서 생각보다 올라가기 힘듭니다. 짧고 굵은 언덕을 오르는 느낌이에요. 대신에 올라가면은 뷰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일몰 명소이기도 해서 일몰 시간대에 오면 굉장히 예쁜 일몰과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소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 애월 제주 빵집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간판 이름이 애월 제주 빵집이고요. 베이커리와 음료도 다양한 편이고 카페 내부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저는 여기서 대표 메뉴인 소복소복과 마늘 바게트 그리고 베스트 음료인 홍시 스무디를 시켜봤습니다. 소복소복은 푹신한 빵 안에 부드러운 생크림이 들어가 있고 겉에는 카스테라 가루를 눈처럼 소복하게 묻힌 메뉴인데요. 굉장히 식감도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고 크림도 맛있었어요. 바게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실패 없는 맛있는 맛이었고요. 그리고 홍시 스무디는 잘 익은 홍시를 진짜 갈아서 만든 맛이라서 맛도 진하고 맛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제주 애월빵집 카페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들판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3,00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반려동물 데리고 오셔서 뛰어노는 분들도 있고 여기 이제 의자도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날씨 좋을 때는 여기서 빵이랑 커피 드시면서 좀 쉬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자연 같은 들판 느낌? 되게 좀 한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인 것 같아요. 완전 들판. 네 번째 파트는 제주 서부에 위치한 장소들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신창풍차 해안도로인데요. 신창풍차 해안도로는 제주 서쪽 끝 한경면 신창리에서 용수리까지 이어지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서 거대한 흰색 풍력 발전기가 줄지어 있어서 이국적인 풍경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드라이브 하기 좋은 장소이고요. 자동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드라이브 하기에도 좋고 자전거를 빌려서 해안도로를 라이딩하기에도 좋고 러닝을 뛰기에도 좋은 장소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관람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차가 좋으시면은 렌트해서 오시면은 이렇게 곳곳에 오션뷰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풍차가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해안도로 중간에는 빈 2020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이곳은 해안도로 바로 앞에 위치한 카페라서 오션뷰와 차기도 뷰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약간 고래같이 생겼다 해서 고래섬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인데 이제 여기가 생긴 게 고래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고래섬이에요. 닮은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차기도에서는 돌고래를 볼 수 있는 돌고래 투어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스콘이랑 빈스크림 라떼, 망고 요거트 스무디를 시켜봤습니다. 빈스크림 라떼는 여기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데 고소하고 진한 크림이 올라가 있는 약간 아인슈페너 커피 같은 느낌의 맛이었어요. 눈에 띄는 스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곳은 인스타 핫플 같은 느낌보다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느낌의 장소라서 그런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다섯째 파트는 서귀포 서쪽에 위치한 장소들입니다. 다음 장소는 삼방산 승마 체험장입니다. 이곳은 삼방산 뷰가 보이는 곳에서 말을 타는 체험도 하고 먹이 체험도 하고 인증샷도 남길 수 있는 소규모 승마 체험장인데요. 제주도의 승마 체험은 보통 예약도 필요하고 비싼 편인데 이곳은 가격도 성인 기준 15,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먹이 체험도 1,000원이면 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다만 저렴한 만큼 전문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직원분이 이끌어 주시는 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직접 타기도 하고 사진 찍는 시간도 충분히 주시고 뒤에 삼방산 뷰가 되게 예뻐서 사진도 정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삼방산 뷰가 장난 아니네. 여기 좋다. 상권이 아주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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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있어요, 이 친구? 네, 꽃님. 꽃님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귀여웠어. 꽃님이. 귀엽긴 하다. 암컷인가 봐요. 네. 와, 조금 맞아요. 근육 통신해. 통신한데 땅땅해. 자, 출발 겁니다. 우와. 가자. 우와, 빨라. 야야, 허리 펴고. 생각보다 빨라. 와, 진짜 빨리 달리면 속도감 장난 아니겠다. 저는 살짝 지금 달리는 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속도감이 느껴지는데. 고마워. 꽃님아 고마워. 꽃님아 안녕. 먹이 체험. 너 이름이 뭐니? 아, 너무 짧다. 느껴져. 너무 가까워. 오, 먹는 소리 봐. 뷰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모자도 있고 이런 카우보이 모자도 있어. 전문적인 체험보다는 가볍게 체험하면서 추억도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승마 체험입니다. 다음 장소는 삼방산 해물라면 오빠네입니다. 이곳은 해물라면과 전복 치즈밥을 먹을 수 있는 맛집인데요. 해물라면은 라면이지만 라면 스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숙성된 소스와 신선한 해물들로 맛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은 라면이지만 짬뽕 느낌도 나긴 합니다. 전복 치즈밥은 전복으로 볶아낸 밥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구워낸 고소하고 맛있는 맛이라서 라면과 같이 먹기 궁합이 좋았던 맛이었습니다. 완전 고소해. 다음 장소는 소색채본입니다. 소색채본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유채꽃과 코스모스 뷰가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라서 SNS에서도 인기가 많은 카페입니다. 베이커리 종류들과 음료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편이고요. 대형 카페라서 좌석들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는 카페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 반려동물 동반도 돼서 반려동물들이랑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야외 좌석도 많아서 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카페입니다. 그리고 포토존도 굉장히 많아서 꽃 구경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약간은 좀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 여기 야자수 나무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꽃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2층도 있습니다.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유채꽃이. 저는 여기서 빵으로 크림치즈 현무암 빵, 우도 땅콩 크로아상, 그리고 음료로 제주 딸기 주물럭을 마셔봤는데요. 제주 특색의 재료나 디자인을 활용해서 만든 디저트들이라 보기에도 좋고 맛도 맛있었습니다. 공간도 넓고 실내외로 포토존도 다양하고 메뉴도 다양해서 추천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소색채본과 삼방산 승마체험, 삼방산 해물라면 오빠집은 세 장소가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묶어서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여행 코스입니다. 다음 장소는 사계해안입니다.
사계 해안은 제주 해안 중에서도 독특하고 유니크함을 가진 해안인데요. 갈색 모래층과 검은 화산암, 초록색 이끼, 푸른 바다가 함께 보여서 색감도 독특하고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사계 해안이고 뭔가 다른 해안들이랑은 조금 다른 이국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무슨 용암 분출해서 화산 생긴 거 마냥 구멍이 조금씩 뚫려져 있거든요. 색깔이 좀 특이해서 여기서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겉보기에 봤을 땐 화산이 뚫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도에 휩쓸린 돌멩이들이 오랜 시간 바닥을 갈아내면서 만들어진 구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주 서쪽 여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비슷한 동선별로 파트를 나눠서 정리를 해놨으니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